해피니스 맵 2장 나의 야망을 생생하게 그리는가. 꼭지 1 청춘 그 눈부신 날개. 나는 첫 대학을 컴퓨터 프로그램 학과를 들어갔었다. 1980년 초 한 학기를 간신히 마치기도 전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전두환의 독재 정치의 반기를 들고 들불처럼 일어났다. 하루 걸러 휴강하고 데모를 하고 매번 체류탄으로 숨 모시던 때 나는 결심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선견지명이 없었던 멍청한 젊은이 영앤 스튜빗이었다. 원치 않았던 대학, 창창한 미래의 컴퓨터 학과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참에 재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때려치웠다. 5.18 민주화 운동 항쟁의 정점에 맞서서 치열하게 날개짓을 하다 죽은 친구들에 비해 나는 밉상일 만큼 일조한 것이 없다. 더하여 재수의 실패로 나는 얌전히 살기를 거부했다. 막 살고 싶었다.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착한 딸도 해보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는 한 개도 없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동안 노력과 수고를 다른 곳에 썼었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되면서 회의에 빠졌다. 일단 안전하게 한국을 떠나기로 하고 유일하게 갈 수 있었던 루트로 명분 좋게 사우디 간호사로 해외의 길을 떴었다. 청춘의 도움닫기 첫발이었다. 1986년 무사히 사우디 성을 친구와 탈출하여 꿈에 그리던 첫 유럽 배낭여행이 시작되었다. 내 키의 반이나 되는 배낭을 베개로 삼아 영국 하이드 파크에 누웠다. 구름 낀 하늘은 한국과 비슷한데 보이는 공원 주변의 건물들은 참으로 이색적이었다. 88년 서울 올림픽 전이라 한국인 여행자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어디 한국에서 이 푸르른 잔디밭에 누워볼 수 있었겠는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점심때를 넘긴 시간이라 출출하고 마음도 평안해졌다.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 라면 먹을까? 그래도 될 사람도 많이 없긴 한데. 코페를 꺼내고 냄비에 물을 끓였다. 우리의 행동이 신기하고 소꿉장난 같아 재미있었다. 이 먼 런던 한복판 푸르른 공원 위에 앉아 한국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다.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from here? 죄송하지만 여기서 무엇 하십니까?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공원 관리자가 물었다. We are cooking noodle. 라면 먹는데요. 더듬거리며 수줍게 대답했다. 죄를 지은 게 아니니 미안함은 아니었다. Can I please see you guys' passport? 여권 좀 봅시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다. 절대로 여권을 주고 문제를 고이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짓말을 했다. Sorry, we left them in the hostel. 없는데요. 숙소에 두고 나왔는데요. 얼버무리고 빨리 떠나는 게 상책이라 생각했다. 점심을 먹은 것뿐인데 공원에서 불을 피우고 캠핑한 것으로 보았다. 우리가 버벅대며 그저 잘못했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는지 주의시키고서는 떠나셨다. 그때까지 한국에서 파란 잔디가 잘 깔린 곳을 가본 적이 없었으니 어떤 것이 규칙인지 어디까지가 상식인지를 몰랐었다. 모르니까 용감할 수 있었던 젊어서 철없던 짓을 한 것으로 질 수 있는 멋대로의 청춘이었다. 기차가 왜 서지? 떠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모르지. 사람들이 복도에 다 나와 있어. 친구가 의아한 듯이 말했다. 석양을 보려고 나왔나? 기차를 타고 지는 일몰을 보며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프랑스를 떠나 밤기차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고 있었다. 배낭여행 중 가장 큰 관심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여행을 하는 것이었다. 그중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밤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숙박비도 벌고 시간도 벌 수 있어서다. 문제는 유럽의 나라와 나라 간의 거리가 짧아 밤새도록 달릴 거리가 되는 곳을 정해서 가야 했다. 사우디에서 시간표를 보고 무지하게 공부해뒀다. 기차에 올라타서 친구와 나는 한 캐빈에 들어가서 공간 확보를 했다. 한 명씩 화장실에 가 손발을 씻고 팬티와 양말을 빠는 것이 일이었다. 언제 호스텔에 들어가서 빨래가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속옷 빨래는 염치 없지만 기차에서 해결했다. 그런 다음 빤 속옷을 히터 위나 적당한 거리에 걸어두우면 밤새 마른다. 기차 안은 밤이 되면 좀 쌀쌀한 날씨였다. 히터 버튼을 찾다가 머리 위로 작은 삼각형 손잡이가 매달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손잡이는 페인트색이 벗겨진 듯 알몸이 드러난 철 그대로였다. 기분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심정으로 무심코 잡아당겨 보았다. 히터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다. 뭔 일이 났는지 밖이 시끄러워지고 멈춰선 기차는 가지 않으니 답답하여 복도로 나가보았다. 사람들을 비집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조금 있으니 철로 위로 뚱뚱한 두 아저씨가 달려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러게 무슨 일이지? 주고받다가 아저씨들이 우리 기차 간 뛰어 올라타는 것을 보고서야 친구와 동시에 눈이 마주쳤다. 눈이 큰 친구의 흰자위는 더 많아졌고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말도 안 돼 라는 생각과 동시에 눈을 감아버렸다. 삼각형 손잡이가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는 사이 기차의 기관장들은 우리 캐빈 앞에 섰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독일말을 하였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말톤과 제스처로도 사건의 경위를 따지려는 듯했다. 손가락으로 삼각형을 가리키며 당기는 신용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얼굴을 살피었다. 무엇라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어깨만을 으쓱거리며 영어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되지 않는 콩글리시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또 처음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척이라도 했었더라면 일이 조금은 빨리 끝났을 수도 있었겠다. 답답한 그들은 우리의 티켓과 여권을 번갈아 보고는 무임승차는 아니니 어쩌지도 못하고 돌려줬다. 그들은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을 불량 청춘의 무지함으로 결론 짓는 것 같았다. 속으로 100번 죄송하고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었다. 그날 밤 친구와 웃다가 자다가를 하는데 참 행복해했다. 청춘이니까 내 나라가 아니어서 더 자유로웠을까? 난 유럽 여행을 위해 까만 머리를 노랗게 물을 들였다. 그놈의 영화가 잘못이다. 나도 부슬부슬 이슬비 내리는 바닷가를 긴 바바리 코트 깃을 세우고 한 손에는 우산을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끼고 걷고 싶었다. 한국에서 여자는 절대로 담배를 못 피던 시절, 여자가 차를 몰면 지나가던 어른들이 욕하던 시절이었다. 외국이니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용히 희생하며 살았던 한을 풀고 싶어 담배도 배웠다. 좋은 점은 나의 변비가 담배 한 모금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다. 안 좋은 것은 가래가 끼고 맛도 진짜 없었지만 멋으로 피웠다. 친구도 예외가 아니었으니 외국인의 눈으로 우리는 꼭 그 불량 쌍둥이 같았을 것이다.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의 경비는 딱 100만 원 들었다. 한 달 중 반은 기차에서 잤다. 유레일 티켓, 유럽 어디든 갈 수 있는 기차표 한 달 값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충 3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런던행 비행기 티켓 값은 사우디 가노브에서 한국 휴가로 끊어준 것을 바꾸었다.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그리스에서 최고로 싼 라스트 미닛 티켓을 이용했다. 그리스 아테네 시내에 있는 여행사에서 그날 비는 비행기 좌석을 떠나기 몇 시간 전에 팔았다. 우리는 여행사 안에서 죽치고 기다렸다.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면 시간은 얼마든지 쓸 수 있던 배짱이 무기인 청춘이었다. 드디어 표가 생겼고 여행사 직원이 택시를 불러주고 비행장까지 가라 했다.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뛰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당부했으니 배낭을 단단히 조여매고 최선을 다해 체크인 앞까지만 가면 된다고 냅다 뛰었다. 이젠 우리를 태우고 안 태우는 것은 에어라인의 소관이었다. 그들은 비행기 승무원들과 전화를 해서 마지막 승객이 있다고 전했다. 누군가 우리의 앞장을 섰고 다시 뛰었다. 비행장 밖으로 나가더니 우리를 카트에 태우고 멀찍이 서 있는 작은 소형 비행기 앞으로 손살같이 데려가서 내려놓았다. 우린 마치 대통령과 영부인이 마지막으로 트랩을 타고 올라가 뒤돌아서서 손을 흔들듯이 우리를 데려다 주신 고마운 분들께 손 흔드는 것도 잊지 않았다. 비행기 이륙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곡 높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비행기는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마치 난기류의 한가운데 있는 듯했다. 주변을 돌아보니 모두 긴장한 듯했지만 당황하지는 않았다. 그때야 보였고 알았다. 왜 그렇게 값이 쌌는지를. 복도를 사이로 양쪽에 세 좌석이 있는 소형 비행기로 아마 세계 2차 대전 당시 소련형 비행기를 민항기로 개조한 듯하였다. 큰일 났다. 이빨 청춘에 무슨 여행보험은 상상하지도 않았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낭비이고 사치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래도 내 주제에 갈 수 있는 16개국의 유럽 국가들은 얼추 다 돌았고 비록 큰 도시만 찍었어도 영광이었고 여한이 없었다. 결혼도 안 했으니 나 혼자 죽어도 할 수 없다고 운명에 순종하기로 했다. 우리의 티켓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얼마나 멋진가. 계획에도 없던 카이로를 경유하는 횡재를 놓칠 수가 없었다. 친구와 용기를 내어 밤에 택시를 타고 피라미드로 향했다. 결혼한 쌍들이 밤에 결혼사진을 찍는 진기한 행광경을 보았다. 조명이 비치는 피라미드는 너무 멋있었다. 언젠가 낮에 한번 다시 꼭 올 거라 다짐하고 떠났다. 다음 날 같은 티켓으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반나절을 날아가 필리핀 마닐라에 닿았다. 그곳에선 내리지도 않았는데 청소부들이 들어오고 우리는 발을 들어주고 쓰레기를 줍는가 했는데 삽시간에 쓸고 나갔다. 새 승객들이 들어오고 일본 도쿄인지 나고야인지를 들러 또 밤을 새웠다. 여행 중 가장 훌륭한 5스타 호텔에서 기모노도 입어보고 전통 쓰레빠도 끌면서 멋지게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여행하면서 무게를 줄이려고 두꺼운 옷들을 기차에 하나씩 놓고 내렸던 탓에 긴 옷이 없었다. 나는 녹색으로, 친구는 핑크색, 야자수 나무가 그려진 한여름의 반소매와 초미니 반바지를 입은 채 그리운 대한민국 김포공항에 내렸다. 그리스에서 구한 티켓 한 장으로 적도를 분기점으로 태평양을 제외한 지구 3분의 2바퀴를 돌아 꼬박 3일 만에 도착했다. 그런데 아차 싶었다. 사람들이 훑어보기 시작했고 눈살을 찌푸리더니 한마디씩 던졌다. 그때 인천공항은 없었다. 공항 패션은 멋진 정장에 구두까지 차려입고 나가던 시절이었다. 우리의 귀괴한 모습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들이 탈출한 꼴이었다. 대망의 유럽 여행 대장정을 마치고 공항에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도착했다 말했다.
집에역 위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렸는데 엄마가 날 발견하고 반가워 달려오다 멈추어 섰다. 파마 머리가 거의 풀어져 부수수한 나의 머리카락 반절은 대개 지푸라기 3개의 팥뿌리였고 위에는 검은 머리가 반이었다. 그야말로 머리 밑으로 금 화환을 두르고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금의 환영이었다. 허연 팔다리를 내놓고 배낭으로 조여진 미니 반바지가 껑충 올라 똥구멍이 보일 정도인 남 부끄러운 모습이 엄마 딸 같지 않아 주춤하셨다고 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나 한국인가 유럽인가 비몽사몽하는 사이 엄마는 나의 머리를 새까만 한국 머리로 물을 들여놓았다. 연한 담배 연기가 그리워 경양식에서 산 담배를 집 창문을 열고 똥폼 잡고 피다가 엄마에게 몇 번을 들켰다. 가래 때문에 어차피 끊으려고 했지만 변비약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엄마 죽고 나 죽자고 덤비는 엄마를 위해 효도하는 척 그만두었다. 아, 그립다. 나의 찬란했던 청춘. 내 맘대로 살면서 나는 망가지지 않았다. 적어도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았다. 시도하지 않았으면 나의 잠재력을 절대로 알지 못했을 거다. 두려움은 새로운 일을 덤비면서 설렘으로 바뀌었고 무모한 도전은 근거 있는 행복으로 다가왔다. 청춘의 날개를 단 나는 눈부셨다.